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더입니다. 엘더의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의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그런 특별한 한국 음식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음식들을 다 먹어본다면, 아니, 이 음식들을 즐길 수 있다면 당신의 전생은 아마 한국인이었을 수도. 그만큼 독특하고 매력적인 한국 음식들 함께 알아볼까요? 그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아자. 첫 번째는 바로 육회입니다. 한국에서 고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음식인 육회는 신선한 소고기를 얇게 썰어 양념에 버무린 음식인데요. 이 음식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생고기라는 점이죠.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에게 육회를 소개해주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생고기를 먹는 점이 무척 충격적이라면서 말이죠. 물론 소고기를 굽지 않고 생으로 먹는다는 점에 무척 생소하거나 조금 무서울 수도 있긴 한데 이 육회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구운 소고기보다 생고기가 더 맛있게 느껴질 수 있어요. 신선한 소고기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맛을 절대 잊지 못할 테니까요. 육회를 먹을 때는 보통 얇게 썬 배와 함께 먹는데요. 배의 아삭함과 상큼함이 육회의 부드러움과 어우러져서 환상적인 맛을 제공하기 때문에 육회를 먹을 때 배는 필수랍니다. 그리고 육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육회만 먹을 수도 있지만 비빔밥이나 냉면에 육회를 넣어서 먹을 수도 있답니다. 고소한 참기름과 신선한 야채, 그리고 매콤한 고추장과 육회가 어우러져 먹는 비빔밥은 한국인이라면 싫어할 수 없는 음식이죠. 또한 냉면에 육회를 넣어 먹는 육회냉면은 여름에 맛볼 수 있는 별미 중 하나인데요. 이제 곧 여름인 만큼 조만간 육회냉면을 먹으러 가야겠네요. 여러분도 여름에 한국에 왔다면 별미인 육회냉면을 꼭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두 번째는 비주얼 쇼크로 유명한 음식인 산낙지입니다. 산낙지는 살아있는 낙지를 잘게 잘라서 참기름과 소금에 찍어 먹는 음식인데요. 낙지가 접시에서 꿈틀거리는 모습을 처음 본다면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저도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잘 먹지만 어렸을 때는 잘게 잘린 낙지의 다리와 몸통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정말 시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저는 정말 먹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에 호기심이 생겨 눈 딱 감고 먹어봤거든요. 네, 그런데 예상과 전혀 다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낙지에서 느껴지는 쫄깃한 식감과 참기름의 고소한 맛을 느낀 순간부터 충격적이었던 산낙지의 비주얼이 오히려 신선함으로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때부터 산낙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됐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낙지의 빨판이 입안에 달라붙기 때문에 꼭 잘 씹어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빨로 씹어 먹지 않으면 입 안에 있는 낙지와 치열한 전투를 치르게 될 거니까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것보다 한번 느껴봐야 더 와닿을 거예요. 여튼 이런 산낙지를 한국에 와서 먹어보는 경험은 그 자체로도 특별한 추억이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는 회입니다. 한국식 회는 숙성을 시키는 일본의 사시미와는 다르게
살아있는 생선을 바로 썰어서 먹는 음식인데요. 이 신선함이 바로 한국식 회의 가장 큰 매력인 만큼 처음 한국식 회를 먹어본다면 그 신선함과 식감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주로 광어, 연어, 우럭, 참치 등의 생선을 많이 먹는데요. 이때 회를 매콤달콤한 초장과 함께 찍어서 먹기도 하지만 상추나 깻잎 위에 회 한 점을 올리고 마늘, 고추, 쌈장을 곁들여 먹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야채 없이 회만 먹는 것을 좋아해서 초장에 찍어 먹거나 간장에 찍어 먹는데요. 왜냐하면 회의 본연의 맛과 신선한 맛을 최대한 즐길 수 있거든요. 여튼 이렇게 회를 다 먹고 나면 매운탕을 먹는데요. 매운탕은 생선뼈와 다양한 채소를 넣어 끓인 매콤한 국물 요리로 매콤한 매운탕에 라면을 넣어서 밥과 함께 먹으면 정말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가 싹 풀려서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매운탕을 먹고 싶어서 회를 먹으러 갈 때도 있어요. 아, 그리고 한국식 회는 육회처럼 다양한 방식으로도 즐길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즐겨 먹는 건 바로 회덮밥이나 물회로 먹는 거예요. 회덮밥은 신선한 회를 밥 위에 올리고 각종 채소와 초장을 곁들여 비벼 먹는 음식이에요. 비벼 먹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회의 신선함과 채소의 아삭함, 그리고 초장의 매콤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늘 생각나게 하는 음식이죠. 그리고 여름에 특히 인기가 많은 물회는 시원한 육수에 회와 채소를 넣어 먹는 음식으로 더운 날씨에 딱 어울리는 별미인데요. 그 시원한 국물과 함께 즐기는 회의 신선함은 무더위를 잊게 해주는 시원한 맛을 선사해준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꼭 한국식 회를 먹어보길 바랄게요. 물론 매운탕도 함께 말이죠. 마지막은 해파리 냉채입니다. 해파리 냉채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해파리가 주 재료인 요리인데요. 여기서 잠깐, 제가 지금 말한 해파리는 여러분이 바다에서 물놀이를 할 때 피해야 하는 그것, 바다 거북이가 잡아먹는 그 해파리가 맞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들에게 해파리 냉채를 소개해주면 다들 해파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를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해파리 냉채를 진짜 해파리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당연히 믿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해파리는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짜 해파리로 만든 음식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이 세상에 먹지 못할 음식은 없다는 것을요. 여튼 해파리 냉채는 해파리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상큼한 겨자 소스와 함께 각종 야채를 넣어 차갑게 무쳐낸 요리인데요. 제가 처음 해파리 냉채를 먹어봤을 때 톡 쏘는 맛과 독특한 식감에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여튼 톡 쏘는 맛과 독특한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참고로 저는 이 해파리 냉채만 먹는 것보다 족발과 함께 먹는 걸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시원한 해파리 냉채에 쫄깃한 족발을 같이 먹으면 진짜 끝내주게 맛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아마 해파리를 먹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도 족발과 함께 한번 맛만 보면 해파리에게 설렘을 느낄 정도랄까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해파리를 먹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면 족발과 같이 먹어보세요. 진짜 후회하지 않을 거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의 도전 정신을 제대로 자극할
특별한 한국 음식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국에 온다면 오늘 소개한 음식들을 꼭 한번 맛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